저는 의사입니다. 그런데 흔히 생각하시고 아시는 의사와는 조금 다른 의사입니다. 진료실이나 수술방을 들어가지는 않지만 제가 일을 하면서 특별한 대상을 마주할 때는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수술복 같은 복장을 주로 입습니다. 아마도 초록색이나 하늘색 계통의 수술복은 조금 많이 보셨을 겁니다만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이런 짙은 남색의 수술복은 좀 생소하실 겁니다. 의사는 보통 환자를 마주하지만 저와 같은 일을 하는 의사가 마주하는 대상은 조금 다릅니다. 혹시 카데바라고 들어보셨나요? 이 용어를 아신다면 의학에 관심이 많은 분이시거나 보건의료 계통에 종사하시는 분일 가능성이 크십니다. 카데바는 의학 교육과 연구에 사용되는 시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신을 통해 교육하고 연구하는 해부학 교수 김인범입니다. 해부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어떤 것입니까? 왠지 공포스럽고 또 오늘 밤 꿈자리가 매우 사나울 것 같은 좀 친숙하기에는 좀 어려운 느낌일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해부학이 우리 몸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친숙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학문이자 우리 삶의 기록을 담고 있는 학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해부학자가 되려고 꿈을 꾸었던 것은 아닙니다. 의학을 배우는 과정에서 죽어가는 환자를 극적으로 살려내는 외과에 대한 동경을 갖게 되어 외과 의사가 되었으면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술만 열심히 잘하는 기술자 같은 외과 의사가 아닌 환자에게 정말 좋은 외과 의사가 될 자신은 솔직히 없었고요. 그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그래도 제가 눈썰미가 좀 있고 제 친구나 후배들에게 제가 알고 있는 것을 가르쳐주는 일에 보람을 느낀다는 점에서 기초의학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의학의 기본이고 또 육안 혹은 현미경 관찰을 통해 연구하는 해부학을 공부하면 좋겠다라는 결론에 이르러서 제가 해부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 의대 학창 시절에 트라우마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음식으로요. 해부학 실습 첫날에 아까 말씀드린 카데버를 저희들이 이제 처음 대하게 되는데요. 공교롭게도 이 첫 카데버 실습 한 날에 저희 대학 구내식당에서 제공해주는 식사의 반찬에 어김없이 장조림이 나오곤 합니다. 사실 우리가 먹는 육류라는 것이 다 근육이잖아요. 이게 평소 때는 아무 문제 없이 아주 맛있게 먹는데요. 첫 실습 후에 마주한 장조림은 바로 몇 분 전에 마주한 카데버의 근육과 너무 비슷해서 차마 젓가락이 가질 않더라고요. 이처럼 해부학이라는 프레임을 걷고 보면 어쩌면 우리 일상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해부, 해체된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해부학은 사전적으로는 생물체의 절개와 관찰을 통하여 생물체 내부의 형태와 구조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정의되어 있는 의학의 입문이자 소통을 위한 언어이며 우리 몸의 질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시신 기증은 국가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국내외에 명확한 통계는 없습니다. 시신 기증은 아니지만 장기 기증에 대한 통계가 있어서 이를 잠시 말씀드리면 세계에서 장기 기증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페인으로 스페인은 인구 약 100만 명당 40여 명에 이르는 기증률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장기 기증을 관리하고 관련 교육과 재정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거부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은 사람들을
모두 장기기증 대상자로 인정하는 옵트아웃 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기기증률 2위는 미국으로 기증률이 스페인보다는 뒤처지지만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장기를 기증하는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뇌사자 장기기증 건수는 2010년 260여 건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6년 570여 건으로 증가하긴 하였습니다만 이후로 점점 감소하는 추세로 2018년과 19년에 각각 450여 건 정도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시신 기증이 이 정도에 이른 것만 하더라도 사실은 놀랍게 발전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30년 전인 제가 학생 때 해부학 실습을 할 당시에는 일부 대학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카데바 한 구당 30에서 40여 명의 학생이 실습을 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실제로 학생들이 해부를 하면서 해부를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교수님 한 분이 강의하는 것을 그저 구경하면서 그 지식을 습득하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90년대 말부터 시신 기증에 대한 홍보를 각 의과대학에서 적극 시작하였고 특히 가톨릭 교회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홍보해 주셔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저희 대학은요, 가톨릭 정신에 기반을 둔 만큼 해부학 실습을 시작하는 학생들이 실습 시작 전에 함께 위령 미사를 드리는데요. 기억에 남는 기증자는 세례명 요한이라고 하는 이미 고인이 된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여러 질병으로 고생을 하였었고요. 결국엔 백혈병을 앓아서 오랜 시간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하고 있었다가 결국 고인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이 청년이 신부님을 찾아와서 본인이 이렇게 본인의 삶을 돌아봤을 때 본인 삶에 무엇을 남겼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태어나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죽음 이후에 뭔가 제가 이 세상에 나왔던 것을 좀 그 의미를 찾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고 본인의 이제 몸을 기증하는 즉 시신 기증을 진행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시신 기증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죽은 후에 썩어질 육체를 기증한다라고 생각하면 뭐 본인은 그럴 수 있다고 해도 고인을 기억하고 추억하는 유가족 입장에서는 장례 후 고인을 잘 모시지 못한 것은 아닌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많은 자책감이 밀려온다라고 말씀하시며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경우를 적지 않게 목도하였습니다. 해부학은 그냥 그림으로 보고 외우고 이해하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해부를 함으로써 체득하는 학문입니다. 특히 외과계 의사들에게 해부학은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부학을 모르고 수술을 한다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외과 의사들이 수술 술기를 익히는데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수술실에서 직접 외과 교수님들의 수술을 보고 또 그 지도하에 수술을 하면서 익혔지만 시대가 바뀌고 여러 상황이 변하면서 이러한 방법이 더 이상 용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성 재료를 이용하고 또 실험 동물을 이용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VR과 같은 저런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훈련으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교육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합성 재료나 환자의 몸이 아닌 저런 동물을 이용하는 수술 훈련은 우리 인체와는 그 구조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직접 수술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은 외과 의사를 양성하는 데 중요하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몸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필수적인데요. 결국 그러기 위해서는 뇌기증, 시신기증을 통해 많은 카데버가 확보되어야 하고, 이러한 카데버를 대상으로 우리 몸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초의학인 해부학은 환자분들을 직접 돕는 학문은 아닙니다만, 다양한 해부 분야가 우리 실생활과 의학 여러 부분에 중요한 기초가 되며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3차원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기술인 메타버스와 접목되어 앞으로 관련 기술 발전과 함께 해부학도 더욱 발전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의사의 가장 좋은 스승은 환자라는 오랜 격언이 있습니다. 책으로 지식을 얻는다고 절대 좋은 의사가 될 수 없습니다. 해부학을 전공하고 배우면서 해부학 역시 책으로 공부한다고 배울 수 있는 학문이 아닌 해부, 즉 실습을 통해 배우는 학문임을 피부로 느낍니다. 이것이 사후 썩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시신기증은 시간을 거슬러 나를 의학 역사에 남기는 멋진 인류 사랑의 증표로 남는다 라는 확신이 되었고, 이것이 제가 뇌기증과 시신기증 서약을 한 이유입니다. 뇌기증을 포함한 시신기증은 좋은 의사를 양성하고 의학을 발전시키는데 귀중한 자원으로, 이러한 기증은 이웃을 위한 고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감사합니다.